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을 둬서 너무나 영예롭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죠. 정청래 의원이 예. 이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꺼내가지고 이 보수 우파 이 애국 일군들에게 지금 문매를 맞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5개 국어나 할 줄 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미국 국회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이라면은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싸이가 영어를 잘하지만 싸이는 한국말로 노래를 불렀고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로 연설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했어요. 아니 그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이제 취지에서 논란이 촉발되다가 또 이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일군들도 요즘 인터넷 열심히 하잖아요. 쫙 찾아가지고 야 김대중 대통령도 영어로 연설했어. 그러면 김대중은 괜찮고 박근혜는 안 되는 기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그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TV조선 예. 그리고 데일리안의 기사는 네티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호평을 했다라는 식으로 제목이 달려 있고요. 예. 그나마 노컷뉴스에서 네티즌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 다음에 제가 기사를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네. 해서 해봤더니 댓글에 예. 보니까 아주 그냥 평가가 흉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또 미디어 다음을 종북 포털이라고 떠들어대는 어느 분이 보면은 또 다음 친노 종북 포털 다음 퇴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종북 포털 다음이라고 하더군요. 네. 예, 변모 씨가. 그래 놓고 본인은 또 한 메일을 써요. 그래요?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한 다음은 안 망한다고. 당신 같은 이용자가 있는 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짧게, 길지 않게, 짧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한번 들어봅시다. I hope to work toward an international park inside the DMZ. It will be a park that sends a message of peace to all of humanity. 네. 정통 종합 영어네요. 이거 보면 말이죠. 예. 우리 대통령 각하는 한국말은 잘 못하고 어떻게 모국어는 잘 못하고 영어는 잘하시네. 아니 이 영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학번이 아마 70에서 72학번 그 사이일 거예요. 예. 그게 저보다 약간 위죠. 네. 그게 이 세대의 단점이 네.
그때 이제 배웠던 고등학교 때 영어 참고서가 정통종합영어입니다. 정통종합영어. 예.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90년대에 고등학교 다녔던 예. 저희는 그때는 뭐 성문종합영어는 그거 바로 80년대 세대고 예. 저희는 뭐 맨투맨 뭐 이런 거. 예, 정통종합영어가 예. 성문종합영어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까? 이름만. 아. 그래서 그 정통종합영어 시기인데 네.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을 갔다가 네. 귀국할 때 예. 김 대통령이 혹시라도 독재 정권의 손에 네. 피해를 입지 않을까 따라온 국회의원 한 명이 상원의원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분하고 동교동에서 이 국제전화를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 발음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100배 낫습니다. 근데 예. 뭐 문법 실력은 서로 뭐 두 분 다 예. 똑같고 예. 이 정통 종합 영어를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뭐 이랬나요? 예. 아예 뭐 말하자면 보이. 아니 영어를 아주 정확하게 해요. 예. 이게 뭐 가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정확한 그 문법을 이게 말로 가가지고 생활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고 이 참고서를 통해서 배운 영어라는 게 딱 표가 납니다. 근데 그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들으니까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또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제 50년대가 아니죠.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41년생,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은 그런 연도에 태어나셨는데, 네. 예, 그 고등학교를 이제 50년대 다니셨겠죠. 네. 그리고 60년대에 이제 대학 들어가셨는데, 당시에는 그 일본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우셨대요. 네. 그러니까 막 영어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한테 배웠으니 얼마나 개판 오전이겠네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네. 아버지는 뭐 뭐 부친이시면 또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여하튼 뭐 발음이 매우 안 좋으셨겠네요. 뭐 아버님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만.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있는데. 조지 밀러. 예. 쪼지 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하여튼 영어 발음을 참 들어주기 힘든. 아니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거의 그 어른 세대들이 이 원어 발음을 배울 기회도 적었고 또 뭐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뭐 외국어를 들을 만한 그런 기회나 뭐 그런 또 뭐 무슨 매체 접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영어를 매우 잘하는 일부와 영어를 매우 못하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본의 영어 실력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일본의 문자, 가나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 있죠. 아. 우리 한글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은 50음도, 50개 이상의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예.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번역을 좀 했었는데요. 예. 처음에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는 영어과 나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어 번역을 했습니다. 뭐 영어 번역도 많이 했는데 예. 그 일본어 번역을 하다 보는데 이제 남바쯔라는 게 나와요. 남바쯔. 쯔, 예. 이게 발음은 쯔예요, 쯔. 예. 남바쯔가 도대체 뭐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남바2예요, 2. 아, 투를 쯔라고 하는군요. 이게 2인자를 남바2라고 그러는데 네. 2라는 걸 애들 일본어는 표현을 못 하니까 쯔라고 표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예. 그다음에 갑자기 또 가다가 항스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네. 항스토. 그게 영문을 일본으로 옮겼을 때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네. 일본식 영어죠. 그러니까 네. 헝거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헝거 스트라이크. 헝거 스트라이크 앞자만 따가지고 네. 흥스트인데 흥스트. 그게 일본말로 표기를 하면은 항스토가 됩니다. 항스토. 항스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죠.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는 어떻게 뭐 외국인하고 말씀 나누실 때 네. 그렇게 뭐 크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많죠.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이죠. 예.
그 길을 가는데 예. 어떤 미군이 네. 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네. 전 답을 못 해줬어요. 예. 이제 대충 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묻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디를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은 양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경남 양산을 왜 그때 제가 그 가해동에 있었거든요. 예. 가해동에서 양산 가는 길을 묻고 있어. 예. 근데 제 옆에 친구가 용산요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아. 용산을 걔들은 양산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YUNG인데? 근데 이걸 양산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양산이라고. 아. 또 우리 아는 그 언론계 선배 한 분은요. 네. 캐나다 공항에서 네. 영국 공항인가 캐나다 공항에서 네.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네. 오타와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되는데 네. 이제 오타와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네. 물어봤는데 아무도 오타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오타와를. 오타와가 캐나다의 수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써줬대요. 네. 영어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라와. 오라와. 오타와. 네. 못 알아듣습니다. 아, 오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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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을 제노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노포비아와 연관된 유머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이제 어떤 외국인이 딱 지나가다가 그 제노포비아인 사람한테 예. 서울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아래 위로 자꾸 꼬나보더니 이런 씨발놈이 뭐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욕을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감히 나한테 뭘 물어보냐? 어디 와서 여기서 영어를 쓰냐? 제노포비아를. 예. 그래서 이제 부쩍 돌려 보냈는데 예. 계속 따라와요 이 사람이 예. 외국인이. 예. 아니 뭐야 이거 봤더니 She follow me로 이제 이걸 들은 거야 이 외국인이. 이 씨발놈이 했더니 씨발놈이로 들었구만. 계속 따라가는구만. 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예. 유머네. 씨발놈이. 아니 정치 토크인데 예 지금. 올라지.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영어로 연설했다. 뭐 그래서 시비를 거는 모양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잘못했네. 아니. 왜 그렇게 왜 남의 나라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나라 가서 거기 말로 좀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국민들 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나라 말로 하는 거 정도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아니 그래도 또 자존심이지. 그 나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구만 이 콩글리시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어는 보니까 좀 영국식 영어예요. 네. 따지자면 예. 정통 종합 영어가 주로 영국식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지적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예. 미국에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던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을 안 했어요.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네. 이제 풀려난 다음에 집행은 안 했죠. 집행했으면 뭐 큰일 났게. 하여튼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치적 피난을 네. 도와줬던 이제 그런 나라죠. 네. 그런 나라에 바로 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피난을 왔던 네. 그 정치인이 예.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뭐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예. 가장 저는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할 때의 한미 관계와 네. 지금의 한미 관계는 많이 달라졌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참가를 상당히 권유를 했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그 모호한 말로 넘어갔어요. 그거 잘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바마는 한국에 덤태기를 지금 씌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말로 연설을 하고 네. 통역을 하는 것이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상황적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한글로 우리말로 연설하기 훨씬 더 나았던 상황이 있죠. 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예. 가가지고 연설한다고 해서 난 알아듣겠네 보니까. 한국인들이 알아듣는 영어 연설을 하셨어 보니까. 한국인들이 알아듣는 영어 연설이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프랑스를 갔어요. 예. 프랑스를 가가지고 포르노그래피 서점을 찾았습니다. 그 왜 거기 가셨어요? 이제 제 그때 기자 시절인데 예. 제 아는 선배님이 예. 물랭루즈가 그런 데가 많이 있다. 예. 그랬더니 꼭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갔어요. 예. 가가지고 뭐 책지도 팔고 합디다. 쇠사슬도 팔고. 쇠로된 팬티 처음 봤어요, 저. 쇠사슬. 가면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물품들을 용도를 파는데. 도저히 그때 당시로는 알 수가 없었던. 수갑, 밧줄. 아니, 이렇게 왜 비교해, 도대체. 그걸 이제 구경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저도 그렇고 예. 그런 쇠사슬이나 수갑보다는 그래도 책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책 파는 데를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이제 그 선배가 필요해서. 뭐 저도 필요하고. 왜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을 가기가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닙니다. 예. 이게 90년인가 91년인가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 쓰시려고? 이제 선배들한테 상납도 좀 해야죠. 상납을 위해서. 저도 좀 쓰고. 아니, 뭘로 써? 뭘로? 구경하는 거지. 구경만? 자꾸 묻지 마세요. 그래서 갔어요. 예. 갔는데 찾다 해가지고 어느 서점을 들어갔는데 예.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있는 주인이 네. 보니까 동남아 사람이에요. 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네. 캄보디아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예. 그게 말하자면은 그 물랭루즈의 뒷골목이긴 하지만은 포르노그래피 서점이긴 하지만 서점 주인이, 책방 주인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네. 두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서로 잘 통하는 거야. 네. 그렇게 난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잘 된 날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깎았습니다. 예. 그게 영어를. 가격 흥정까지. 가격 흥정까지 했죠. 영어로. 그래서, 맞아. 서로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5년 있다가 제가 다시 또 그때 기자 시절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갔어요. 갔더니 그때도 캄보디아 그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도 책값 깎은 그 남자 말이지. 그 남자네요. 그러더라고. 그 남자라고 한 걸로 봐서 그분은 여성분이었어요? 남자예요. 남자분. 그분 아니냐 했는데 네. 아마 그 사람도 포르노 상점에 와가지고 예. 이 포르노그래피 책값을 깎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어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이 이상하게 번졌는데.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정청래의 비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영어로 연설했는데 박근혜의 영어 연설을 시비를 거느냐. 예. 할 수 있는 그런 반론이긴 한데요. 예.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던 때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던 때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고 굳이 안 해도 될 때다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이 오바마가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무기도 팔아먹고 네. 그리고 MD 체제에도 한국을 편입시켜서 예. 일본은 거의 들어갔죠, 그죠? 예. 이제 바가지 씌우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한국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민주당에서 오늘 의문을 제기했는데 미사일 디펜스 MD 이거 뭐 합의해주고 온 거 아니냐? 이게 또 그런 우려를 표하던데. 이게 미사일 설마 디펜스, 그러진 않았겠지? 미사일 설마. 디펜스는 한국에는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불필요하고 필요하고를 떠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 뭐 우리가 뭐 고물도 비행기 사주고 그러는 판인데. 근데 이 미사일 디펜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격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은 몰라도 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일본이나 혹은 미국을 향해 날아간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M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나라로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1차 요격을 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건 뭐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가상적교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요격을 하는 나라인데 예. 그러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해서 사트선 치더라도 한국에서 요격을 시작하면은 가만두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요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식의 그 미사일 요격은 쉽게 얘기해서 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는 아무리 쏴봐도 소용도 없어요. 예. 맞지도 않습니다. 요격이 안 돼요. 왜 돈만 뒤집다 들어가지고 덤태기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미국의 MD 체제가 우리한테 맞지 않다. 예.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요격 체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예. 좀 허접하긴 하다는 얘기도 합디다만은 예. 그런 거를 결국은 이번 한반도 위기는 사실 북한과 미국이 조장한 거란 말이에요. 예. 북한이 핵미사일 운운하니까 미국이 한미 군사 연습을 하면서 이 핵잠수함하고 핵항공모함을 갖다 파견하고 해가지고 긴장이 고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한국한테 뒤집다 그냥 무기도 팔아먹고 저번에 아파치 무슨 가디언인가 하는 헬기 한 대 500억짜리를 갖다가 무려 16대인가 예. 사드리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미국 군산복합체는 그야말로 한국이 봉인 거죠. 왜 긴장만 높이면 팍팍 사가니까. 예. 그리고 MD 같은 비싸기만 하고 우리한테 하등 소용도 없는 것도 그냥 덤태기 씌우고 이러려는 수작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럴 겁니다. 박 대통령은 매우 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는 미사일 체제에 편입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명박 때부터 보여왔거든요. 예.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밝혀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MD 미사일 디펜스로 인해 들어갈 돈이 최초는 11조. 그 매년 수천억의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거의 4대강급이네요. 예, 게다가 또 이 개성공단 이걸로 인한 피해가 만약에 폐쇄될 경우에는 거의 한 20조 된다고 하죠. 게다가 또 미사일 디펜스를 하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래저래 위협하고 막. 근데 중국이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최대 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됐죠? 예. 지금 수출 의존도 2위예요. 미국보다도 그렇죠. 앞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꼼짝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항구 한 2개만 막으면은 한국 물건을 실은 그 배가 들어오는 항구 2개만 막으면 한국 배 돌아가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리고 슈퍼 501종가 하는 거 맨날 발동한다 만다 하는 게 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이제 많이 매기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떨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물론 겁낼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일부러 가만히 있는 사람 콧들 갖다 확 뽑아가지고 그 상대방이 나를 아우창한테 날리도록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지금 수출 의존도 중국 같은 경우가 2000년만 하더라도 네. 일본 14.3, 중국 6.9였는데 2013년 현재 일본은 16.2 조금 오른 반면에 중국은 10.1입니다. 네. 엄청나게 이 의존도가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요. 예. 이게 정밀 기계라든지 첨단 기술 측면에서 일본의 부품 수입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거죠. 예. 근데 생필품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산 쌀 없으면 우리나라 식당 문 닫을 때 많을 거예요. 예, 그뿐입니까? 서민들이 쓰는 그 값싼 물건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그 중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괜히 또 중국하고 갈등을 빚고, 네. 이런 형국. 다시 정리하자면은 개성공단을 지금 거의 개성공단을 통해 만들어 놓은 어떤 평화의 기조를 어깃장 만들어 놓아서 한 20조에 이르는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MD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 이러면은 최초 비용 11조에 플러스 매년 수천억의 유지보수 비용. 거기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수출상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 따지면은 이게 진짜 이거 한반도 위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은 자초하는 그런 손실.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규모다 이렇게 봐야. 이명박이는 국가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4대강으로 수십 조를 갖다 말아먹었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러지는 않죠.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는 또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이명박은 아예 그 얘기는 또 하지 맙시다. 잡범과 학신범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네. MB는 잡범이다. 잡범. 예. 이게 뭐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수준과 등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MB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없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같이 비교하면은. 예, 그렇죠. 상당히 기분 나쁘죠. 예. 저도 기분 나쁩니다. 예. 최소한 같은 반열에 세울 수는 없는 사람이죠. 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이념적 확신 때문에 개성공단 날리면은 한 방에 그냥 4대가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도 예. 뭐 보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보수와 뭐 진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나름대로 중도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있으면은 최소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예. 사리를 잘 살펴서 예. 화가 나더라도 네. 이성을 찾는 그게 사실은 국가 통치의 기본인데 예. 요즘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여기에는 보수 언론들의 박비아 전문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뭐 아침에 조간신문을 저희가 사무실에 배달을 시키는데 정말 목불인격이란 말. 두 눈을 뜨고 쳐다보기 힘들 정도예요. 아니 이런 기사를 내서 네. 누가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읽겠지. 한복을 3번 입는다. 이게 일면 톱기 사이질 않나?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미국 가가지고 옷만 갈아입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사실 그 효과가 크긴 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막 핫바리 국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나라. 게다가 6.25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우뚝 선 지구상에서 그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에 게다가 여자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한복을 입고 고운 자태를 보이면은 우리나라의 한복에 대한 세계적으로 일대 홍보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걸 갖다가 한두 번 쓰는 것도 일면 톱으로 쓰고 뭐 몇 번을 하고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식상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 사람들을 이제 점점 열받게 만드는 예. 그런 건데. 그래서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박근혜 옷 때문에 그 뉴스 보느냐 가가지고 미국과 어떤 일을 하고 예. 지금 한반도가 심상치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누구나 다 기대를 했던 것이 이 남북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좀 주도권을 잡고 예.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명박의 그런 아주 닥대가리 정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던 거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기사들, 신문들이 좀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야당은 밝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이런 방구가 전혀 없는지는 내가 일일이 사사치 뒤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40분간 연설을 하는데 뭐 영어로 연설하는데 뭐 네티즌들 반응이 뭐 좋았다는 둥 뭐 박수가 몇 번 나왔다는 둥 맨 그런 얘기만 쓰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렇게 아니잖아. 예. 그렇게 자, 충성을 하다 보니까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문을 읽을 때는 좀 불쾌하다가 네. 신문을 딱 덮을 때쯤 되면은 괜히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 바로 이게 국민 TV의 블루오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가 이런 뉴스는 안 내는. 물론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식의 빨아주기는 최소한 안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언론이 바로 국민TV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조정동 보니까 뭐 텔레비전 뉴스는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예. 뭐 처음부터 톱부터 시작해가지고 짤짤짤짤짤 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부선발까지 하지 애명할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니 텔레비 정말 보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의 타겟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52%는 KBS, MBC만 봐도 그냥 떡을 칩니다. 네. 자, 그래서 여하간 제가 이 시간에 좀 깜짝 제안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저희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하나? 나 가입했습니다. 이름 불러주세요.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바로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좋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도 저희가 조합원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체로 본 시각이 이 3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서영석 기자님. 저희 방송 나가는 사이에. 몇 명이나 나가는 사이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오. 5분이나. 예. 야, 노래 나오는 3분 몇 초 동안에 5분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제 약속대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정태일님. 네.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름도 좋네요. 태일, 큰 태자에 하나 일. 정태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가요? 이 양반 전생에 내가 봤을 때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예, 정태일님. 그리고 조영우님. 조영우님. 조영우. 이름에서부터 신령한 어떤 그런 뭔가 이 아우라가 보이네요. 아우라와 권위. 네, 박근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아우라입니다. 갑자기 오늘 밤 길 가다가 한 10억 원을 줄 것 같은 분, 내 이름 같지 않습니까? 조영우님. 예. 조 단위로 앞으로 그 돈을 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필수님. 전필수. 대한민국의 전필수님이 필수예요. 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예,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전필수님. 전공필수가 아니라 전필수님. 전필수님은 특히, 제가 봤을 때, 아주 겸손한 분이다. 어딜 가도 전필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벌써 인격이 느껴집니다. 지금 4명째인가요? 지금 세 번째. 예, 3번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혀가 을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우리. 난 박우리라고 들었어. 박우리. 에이, 박우리님. 예, 우리님. 이름 좋네요. 이름 우리입니다. 우리. 박우리님. 우리. 얼마나 이름에서부터 대통합의 정신, 대통합, 그리고, 인류 사이의 평화의 어떤 기운을.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념이 이름 속에 바로 녹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우리님. 예. 박우리님 너무 감사하고, 심원보님. 심원보. 예. 심원보님은 항상 신모 원려적 자세로 이렇게 항상 기지와 또 재치와 또 기발한 발상으로 이 삶을 헤쳐나가시는 것 같다. 한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 원보라고 하면은 금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금쪽 같은 분이시군요. 그렇죠. 심원보님. 우리 심원보님 감사합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이렇게 5분이 또 다음 노래 때도 또 5분이 오의 기적을 그렇습니다. 완판의 기적을 그렇습니다. 홈쇼핑 선언 같다. 제 이름만 갖고는 뭐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칭찬해드릴 게 없네요. 여하간. 아니 이제 저희들이 말이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출범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우선 라디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에 대한 이런저런 문의들도 많이 오는데요. 요즘 아주 감동적인 제안을 받아가지고 곧 그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시골에 계신 분인데 부부예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5월의 달은 5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달이다 이거예요. 예. 이제 곧 서거 4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 대통령과 관련된 의견 광고를 하고 싶다. 어허. 해서 이제 이러저러 교섭을 한 결과 이제 아이디어는 제가 냈어요. 의견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만 이제 들었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때마침 지금 우리 11시 45분 내일 네. 노무현 안 죽었다. 예. 라는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명박이 들어간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네. 하고 있는 네. 그 성우분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이 광고는 어느 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된 광고입니다. 예. 라고 일단 알려드리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 그분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광고를 오늘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편집을 거쳐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내일 방송될 아침부터 이제 예정입니다. 방송에서 선을 보일 건데요. 예. 들어보시면 아주 감동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의 이제 요청도 신청도 받을 건데요. 예. 5월달을 맞이해서 예.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과 예.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새 윤연환님이 예. 또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봐왔던 광주광역시 출신의 여성분들 중에 미인 아닌 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 광주에 미인이 많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예. 근데 뭐 광주를 별로 자주 안 가니까. 네. 아니, 뭘 다른 지역에 못생긴 분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나 광주에서 왔어. 한 사람 치고, 미인 아닌 분을 제가 본 적이 아니 뭐 없어요. 남남북녀라고 그러지만은 예. 북쪽에 미녀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뭐 남한에 뭐 저희 대한민국 전 세계의 미인들은 다 있다면서요. 네. 얼굴이 다 비슷해서 그렇지. 예. 다음에 부산 분이 또 이렇게, 조합원에 가입하시면은, 부산 여성분 중에 제가 미인 아닌 분을 본 적이 본 없다. 적이 없다. 또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제가 만났던, 광주 출신 여성들 중에 한 뭐 거의 95% 이상이 미인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본 분들 중에 그러한데, 예. 자, 빨리, 여러분들도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가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저희가 또 한번 이벤트를 해서 또 그때 이름을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 또 불러드리는 와중에 또 이렇게 게시판에다가도 글을 남겨주시면은 어떤 분인지 제가 또 소상히 또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입하신 분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예. 또 사연까지 예. 소개해드리는 만행을 저지르겠습니다. 예, 무지개님이 방금 저희 이야기 들으시고 남겨주신 글이 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할 때 듣는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귀를 기울였죠. 네. 예, 그 귀에는 통역기가 걸려 있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플랫폼보다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박근혜, 이명박과 김대중을 한번 대조해보죠.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 비교를 그렇게 하면은 예. 욕먹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기분 나쁘시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아이 뭐 같다는 건 대통령을 했다는 것밖에는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네. 양김이라고 해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묶는 것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좀 기분이 나쁠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 뭐 이제 저는 사실 김영삼 씨를 참 싫어합니다. 예. 왜 싫어하느냐? 예. 사실 그전에는 좋아했죠. 네. 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김영삼 씨를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를 했느냐? 예. 양김 중에서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한다면은 저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때는 다 몰랐나? 잘 알았지. 87년에. 예. 예. 87년 맞죠? 그렇죠. 양김이 붙었을 때가. 아니 뭐 87년도 있었고 92년도 있었고. 92년 말고 87년도에. 예, 87년. 이제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김영삼이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김대중 씨가 양보하기를 그때는 바랐었죠. 실제로도 그랬죠. 뭐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또 당시의 어떤 대세로 보면은
김영삼이 순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나이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더 많았죠. 예. 그래서 몇 살 많은 거? 뭐 호적으로는 한 2살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 김영삼 씨가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사자 필승론에 입각해가지고 두 사람이 출마하는 바람에 사자 필승론을 좀 설명하자면 네. 노태우도 나오고 김종필도 나오고 김대중도 나오고 김영삼도 나오면은 저기 이제 영남에 노태우하고 김영삼이 나와서 영남표가 표를 갈라지게 이제 되고 갈라진다. 예. 결국 서울 수도권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 인구가 많은 서울과 또 호남을 합하면은 영남의 분열 속에서 결국 DJ가 당선되지 않겠는가? 그게 사자 필승론이죠. 그게 사자 필승론이었는데 뭐 아주 무참하게 깨졌죠. 죠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의 표를 합치면 노태우를 갖다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네. 개개인은 한 10% 이상 차이가 났죠. 근데 30, 20, 20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맞았습니까? 만약에 YS와 DJ가 그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은 1대1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단일화를 하면요. 예. 1 더하기 1이 되더라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이게 그때는 노태우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김이 분열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숱하게 나돌았던 이야기가 결국 DJ가 돈을 받고 이렇게 출마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겠지만 예. 그럴 리가 있나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저는 김대중 씨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예. 이게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가 뭐 우연찮게 야당 출입하는데 주로 DJ계를 많이 출입을 했어요. 예. 역시 알게 되니까 그런 그 김대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나의 선입견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예. 근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했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김영삼 씨가 3당 합당을 하고 나서부터 김영삼 씨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대안이 없으니까 예.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당의 지도자인 김대중 씨를 이제 지지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게요. 예. 국회 기자실이 지금은 이제 어디로 바뀌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본관에서 빠져보면요. 네. 본관에서 정문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또 들어가면 로턴드 홀이라고 있습니다. 예. 로턴드 홀에서 오른쪽 코너를 돌면은 기자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하에 있어요. 지금 지하에 있습니까? 예, 정론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카메라 기자실, 예. TV 기자실 예. 이렇게 막 나눠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 커브를 틀면은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 이제 쫙 있고 더 넘어가면은 민정당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예. 그 기자실에서 보통 엘리베이터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그날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민자당 대표를 하고 있던 김영삼 씨가 그 옆에 뭐 홍인길 김 누구 이름 뭐지? 깃털 홍인길 선생. 쫙 끌고 쫙 내려오는데 네. 야 얼굴에 개기름이 분들한 게 예. 정말 오버히트하게 생겼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나 그때 그게 뭔가 욕망의 화신. 이게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뭐 어리든 뭐 도이든 다 팽개칠 수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생얼을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김영삼 씨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런 서 대표님, 서 이사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시대를 겪으면서 네. 김영삼은 훌륭한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정말 김영삼 같은 사람이 집권했다면은 차라리 이 나라가 퇴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퇴보는 했겠지만은 퇴보의 보폭이 좀 좁았을 것이다. 이게 진짜 아주 생양아치가 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이게 정말 이게 국민으로서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힘들죠. 김영삼은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머리를 빌릴 수 있다라고 김영삼은 얘기를 했는데 예. 세상에 머리를 어떻게 빌립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자꾸 했어. 예.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 경제 관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국제금융투기자분들에게 놀아나가지고 IMF 사태를 맞이했고. 온 세계가 화창한데 네. 우리나라만 먹구름 끼고 막 소나기가 내렸어 그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덕분에 예. 그야말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예. 우리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으니까 예. 결국 김영삼도 할 일을 한 거죠. 김영삼이 의리를 지키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네. 결국은 귀 막고 눈 막고 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디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김영삼을 적당히 욕해야 되겠다. 욕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게 아이고,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네. 저는 이제 그야말로 야당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지니고 왔던 두 분 아닙니까? 양김. 네. 그분들이 서로 참 사이좋게 내가 대통령하고 또 네가 대통령하고 해서 10년을 그야말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지녔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바뀌었을 것인데 네. 그때 여소야대 시절에 평민당 국회의원 수가 조금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1야당이 평민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에 뭐 논의를 하다 보면은 야당에서 대장 노릇을 항상 김대중 그때 평민당 총재가 했어요. 예. 그래서 신문에도 나면은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 예.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통일민주당 총재죠. 네. 그러다가는 진짜 DJ한테 완전 밀리겠다. 실제로 또 정치 역량이라든지 본신의 역량은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JP가 나타나가지고 야 김대중이한테 정권 줄 거야? 야 우리 노태우하고 손잡자 해가지고 나온 게 민주당 3당 합당이란 말이에요. 민자당. 예.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걸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바로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예. 김영삼 대통령을 이제 싫어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영삼의 일종의 그 무식함이 우리 역사를 많이 바꿨어요. 하나의를 척결하고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김영삼적인 그 무식함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인정하던 바였어요. 그렇죠.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에 합리적이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 하고 이런 분인데 하나의 척결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 하루아침에 그냥 자리 빼고 방 없애고 와 이랬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진짜. 김영삼 대통령은 네. 말하자면은 예. 보수연합 음. 이 일본으로 치면 자민당적인 그 민자당의 이 대통령이에요. 예.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 사실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역량이 부족한 진보 개혁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은 예.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김대중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JP가 6개월간 총리 인준을 못해가지고 서리로 있었어요. 예.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했을 당시는 그야말로 국회를 갖다가 왕창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1년간은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탄핵까지 당했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연합 세력의 수장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됐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품성이 좋게 얘기하면 저돌적이고 예.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야말로 문민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높이 평가하는 바이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만 없었으면은 김영삼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세상의 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삽질을 해도 지보다 더 못하고 지보다 더 똥덩어리들이 절비하면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는 것이고 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네. 그 훈련소 제가 갔을 때 제가 참 운동을 못하죠. 뭐 저의 그 몰골을 아시는 분들은 뭐 그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주 저 몸을 갖다가 지금 내가 운동을 시켜가지고 네. 이 몸짱으로 만들 프로젝트 계획을 실세우고 있는데 조합원이나 모집하세요. 조합원이나. 무슨 조합을 많이 모집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뭡니까? 군에 갔는데 훈련소 갔는데 원주 36사단에 갔습니다. 95년 4월에. 맞아. 우리 김용민 PD 고향이 강원도지. 아니 서울에 있는데 하여튼 뭐 저 훈련소가 36사에 가서 이제 받으라고 갔는데 그래요.
저 어머니가 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왜요? 무슨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혹행위 당하고 그렇게 다 의문사를 나가는 거 아닌가. 야, 어머님 너무 걱정이 심하시다. 애가 군대 가는데 의문사 당할까 의문사 걱정을 하셨어, 의문사. 죽으면 무조건 의문사 아니야, 거기서. 그렇죠. 그때 그랬지.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서요, 막 박수 받았어요. 우대 받고. 왜냐, 멀쩡하게 생긴 애인데, 네. 고문관인 거야. 바로 내 옆에 번. 네. 제가 98번인가 그랬는데 아마 걔는 100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하여간 무슨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김용민 PD보다도 더 고문관이 계셨구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발끈 묶고 나오는 것도 나보다 더 못하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넌 98번을 보라고 말이야. 98번 얼마 잘하냐고. 난 도리어 칭찬받고 우대받고 다녔어요. 야, 누가 봐도 98번이 못할 건데 니보다 더 잘한다. 뭐 그랬겠네. 그렇죠.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훈련소 때 말이죠. 네. 이 100번이 첫날부터 홈런을 날렸어. 첫날에는 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딱 양반다리 앉아고 똑바로 허리 펴가지고 네, 아닙니다. 다나까만 해야 되는 상황. 네. 다나까야. 그러지.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네. 삐삐가 울린 거예요. 삐삐가. 삐삐가 울리더니 여기 저 공중전화 어디 있어요? 전화해야 되는데요. 진짜 고문관 맞네. 진짜 꼬문관이었어요. 아니 삐삐를 어떻게 갖고 들었지? 그러니까 그는 물론 어떻게 소지품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는 삐삐 있던 시절이었구만. 예. 군복 그치? 나오기도 전이었고. 한참 그때 우리 기자 생활할 때 처음에 예. 휴대전화 없던 시절에 삐삐를 지급을 했었죠. 예. 그거 징글징글해요. 예. 차고 있는데 삐삐 울리면은 예. 321 예. 정치부장이야. 그러면은 항상 가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고, 공중전화든 어디든. 예. 이게 진짜 그게 족쇄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삐삐라는 게, 그게 좀 선생님들이 나섰을 때는, 이 삐삐가 최고의 커닝 도구였습니다. 그래요? 이 숫자가 어디까지 찍히냐면 총 11자리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애가 먼저 시험 보고 나가요. 네. 공중전화에서, 자기가 쓴 답을, 11자리니까, 해서 3번 보내면 33문제. 정답을 쫙 1, 5, 1, 4, 3, 2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대놓고 책상에다 올려놓은 거야, 삐삐를. 왜냐면 그 시계인 줄 알고. 몰라, 삐삐가 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태반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아주 백주대낮에 뻔히 책상에서 몰래 숨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답을 적어가지고 만점 받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희대 간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예. 하여튼 삐삐를 갖다가 쓰는 고문관 덕분에 우리 김용민 고문관이 살아났군요. 그렇습니다. 의문사 안 당했네. 안 당하고 아주 그냥 박수 받고 무대 받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의문사 당할 뻔했어요. 진짜요? 네, 의문사라고는 좀 약간 과장이고. 예.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예. 정말 미치겠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28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면은 동그라미 하나씩 지웠어요. 음. 그리고 한 개씩 줄여가는 재미로 이제 낙을 삼자. 네. 근데 하루에 한 개를 지우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예. 동그라미를 하루마다 2개씩 더 만들었어요. 예. 3개씩 해가지고 28개를 했습니다. 아침밥 먹고 지우고, 예. 점심밥 먹고 지우고, 저녁밥 먹고 지우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수첩에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관물 검사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수첩에 예. 동그라미를 찌우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됐죠. 오. 그래서 내무반장 예. 하사했습니다. 저는 마산장정이었는데요. 예. 마산에서 이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 논산훈련소는 어디 이제 지역을 붙여가지고 무슨 장정 그럽니다. 저는 마산장정이었는데 예. 우리 또 하사님은 예. 그 내무반장 하사님은 호남 출신이셨어요. 예. 그래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자는 게 아니고 예. 유독 좀 우리를 갖다가 많이 조졌어요. 우리 다음에는 목포장정이 들어왔는데 네. 이 내무반에 이 중간에 이게 이 길이 있고 예. 침상이 좌우로 나눠지가 있습니다. 예. 저쪽은 목포장정, 예. 이쪽은 마산장정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 이 호남 출신 하사님이 예. 밤마다 기합을 줄 때
이렇게 목포장병들은 앉아 있게 하고 예. 마산장병들을 유독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이건 정말 지역차별이다. 예. 이런 얘기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장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군대 생활 며칠 했어?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하는 새끼가 지금 제달놈처럼 동그라미 찍어주고 지우고 있어? 해가지고 그날 뭐 저기 M16 그 저기 가문새 위에 대가리 받고 한 1분 있으니까 아주 그냥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야.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이제 군대 저기 논산을 넣어서 일주일밖에 안 된 새끼가 동그라미 3개씩 쳐가지고 밥 안 먹을 때마다 지워 나가는 거는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대 말년도 아니고 이때 가단 놈이. 아유, 참, 군대 얘기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우리 없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노래를 듣죠. 예, 예, 예. 연합뉴스가. 네. 저는 연합뉴스를 본 게 아니고 허핑턴 포스트라는 예. 그 미국의 유명한 블로그 뉴스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갑자기 연합 오바마 포토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예. 이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잘 실력 없는 영어 솜씨로 막 꼬바랑 글씨를 읽어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디어 다음으로 가가지고 연합 오바마 이렇게 합성 딱 검색을 해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연합뉴스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릴리스를 했어요. 예. 이제 한쪽에는 오바마가 악수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악수의 대상은 싹 잘라버리고 또 그 왼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악수의 대상은 싹 잘라버리고 이 두 개 사진을 싹 붙여놓은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 사진의 하단에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 이게 말하자면은 사진 설명은 사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기 그 바로 이 커핑턴 포스트가 그래 연합 오바마의 포토샵 그래 문제 없다라는 예. 조롱 스킨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어보세요. 설명해 예. 드릴게요. 예. 더 웃기는 거는 현지 언론인 아틀랜틱 와이어의 기사 제목이 더 재밌어요. 네. 남한의 포토샵 실력이 북한보다 나쁘다는 것을 입증했다. 참나, 아이고, 쪽팔렸어. 연합뉴스에서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사진 많이 내보낸다. 네. 다만 우리가 실수한 것은 그 사진 밑에다가 예. 박근혜와 오바마가 악수하고 있다라고 사진 설명을 붙인 것은 우리 실수다. 예. 우리 특파원이 모르고 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는데요. 예.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저기 사진을 갖다 잘랐다는 게 왜냐하면 손이 4개가 나와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오바마의 손 2개, 예. 박근혜의 손 그리고 그 누군가 악수하고 있는 손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손은 4개 나오는데 무슨 오바마하고 저기 뭐야 저 박근혜 악수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악수를 하면 손 2개만 있어야지. 예. 근데 거기에만 손이 4개예요. 원래 손까지 합치면 손이 6개가 나옵니다. 이런 사진을 갖다 해놓고 저기 박근혜 오바마가 악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이런 사진을 냈다는 거는 예. 연합뉴스가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관련해서 특집 기사를 마구 쏟아내다 보니까 쉽게 시체말로 얘기하면 총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예요. 그건 예. 누가 어딜 가서도 변명 못할 얘기입니다. 예.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예. 이런 식의 이 관변 뉴스라고 볼 수 있는 연합뉴스. 예. 연합뉴스는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KBS, MBC의 뉴스를 보면요. 진짜 이거는 좀 심하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사는 겁니까? 예. 저기 그런 변명을 가지고 허핑턴 뉴스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그래 연합 오바마 포토샵 그래 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사실 비웃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까요? 아이고. 아니, 부끄러운 줄 모를 것 같아,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가 박근혜한테
충성하면 되지. 게다가 또 이 연합뉴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독보적이다 보니 뭐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구설수에 오른다고 해서 무슨 큰 타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연합뉴스도 오염된 언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합뉴스는 명백하게 오염된 언론이죠. 네. 너무 정권 편향적인 네. 물론 이제 국가로부터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몇백억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 그거 부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렇게 완전히 홀딱 벗고 빨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도가 심하죠. 이명박 때부터 그 심한 정도를 보여온 연합뉴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도 전혀 바뀜이 없다는 거 네. 이건 정말 언론계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좀 따져볼죠. 이 연합뉴스라고 하는 것이 70년대만 하더라도 합동통신, 동화통신 뭐 여러 개 그 통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두환이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만든 게 그것들을 합쳤다 해가지고 Associated Press. 그 연합통신을 영어로 하면 AP입니다. 네. 만들어. 아니 AP도 Associate Press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AP를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예. 연합통신이고 예. 연합통신을 외국어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AP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AP는 이제 왜 연합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네. AP는 원래 이 미국의 여러 중소 언론사들의 연합 협동조합으로 한 만들어진 1,500개 되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 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합통신이죠. 네. AP가 됐는데 우리가 된 거는 언론 통폐합 때 여러 합동통신이라든지 동화가 하여튼 그 통신사 몇 개를 갖다가 합치면서 예. 연합해가지고 이제 연합통신을 이름을 붙인 거죠. 나중에 네. 통신이라는 제가 이제 그때 막 출입할 때 연합통신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네. 직장 어디 다니냐? 연합통신 다닌다. 그러면 통신회사 다니는 줄 안대요. 대우통신하고 같은 데야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KT나 뭐 네. SKT 같은데. 그때 대우통신이라고 했었거든. 예. 그래서 이름을 연합뉴스로 이제 바꿨어요. 물론 연합통신이었는데 네. 프레스를 갖다가 하면 일본에도 교도통신 일본에도 합동통신이 있습니다. 네. 고즈라 해가지고 합동통신도 있고 이제 교도통신이나 AP나 다 협동조합이에요. 네. 교도는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공동통신이 교도통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연합통신은 그렇게 합쳐졌다 해가지고 연합통신이 출범을 했죠. 네. 출범을 했다가 이제 부침을 많이 겪어요. 겪는데 결국은 연합통신은 네. 뭐가 큰 수입원이냐 예. 하면은 과거에는 예.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것이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 예. 그때는 텔레타이프 형식으로 띠디디 소리 나면서 네. 이게 프린트가 됐습니다. 예, 전문 형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뉴스를 서비스를 하고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을 받아가는 네. 이제 그러다가 언론사별로. 예, 언론사별로 지방 언론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네. 이제 그런 방식의 예. 그러다가 뭐 은행이라든지 이 내부 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컨텐츠를 공급하고 해가지고 뭐 많이 이제 좋아지고 했는데 근데 연합통신은 말하자면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해외의 뉴스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외국의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특파원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연합뉴스가요. 예. 그 소도시별로도 주재 기자가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강원도 속초에도 있더라고 예, 보니까. 이제 지방 주재 기자도 물론 국내에는 있고 예. 해외에도 가장 많은 특파원을 보내는 언론사가 바로 연합뉴스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쪼들리고 해서 뭐 법을 만들었어요. 뭐 지원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연합뉴스에 한 300억 원 정도였다고 그때 기억이 되는데 예. 그런 규모의 이제 돈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연합뉴스로부터 뉴스 정보를 구독할 수 있는 구독료 개념이죠. 그렇죠. 이제 모든 콘텐츠를 이제 정부나 행정부에서 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겠죠.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주겠어요. 예.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크게 눈치를 안 봤어요. 예.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언론사에 뭐 통제를 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딱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본색을 확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네. 정권에 충성하는 혹은 정권에 충성한다고 의심받는 그런 인사들이 연합뉴스의 고위층을 형성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연합뉴스는 사실 저도 기자로서 생활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연합뉴스 기자들을 아주 우수한 기자들입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경쟁심을 많이 느낀 언론사가 딱 두 군데요. 중앙일보하고 연합뉴스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출신 기자하고 가장 친했어요. 그런 연합뉴스의 훌륭한 기자들, 훌륭한 콘텐츠가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향성, 해바라기성의 간부들 때문에 이런 욕을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이고 참 우리 언론이 정말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예. 끝판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네. 권재홍 보도본부장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MBC가 네.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톱뉴스로 네. 법원이 MBC 사측에다가 정정 보도와 함께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예. 그때 그게 그 야당 의원들이 그 MBC 항의 방문해서 때려놨던 일 있죠?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밀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뭐 폭행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나서 MBC 뉴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폭행했다고. 그것도 그 저기 9시 뉴스에서 그랬을 거예요. 예. 참나. 아이고. 자, 하여간 우리 언론들이 어떤 명분 없는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 망신과 비난을 자초하는 형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대한 언론에 대한 그런 희망하는 바를 이렇게 또 키워주는 효과를 낳겠죠. 근데 사람들이 예. 저기 이제 국민 TV 라디오에 예. 대해서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아직도 사실상 5년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언론 그리고 그야말로 팽팽한 목소리를 내는 네. 공정한 언론을 만들겠다고 뭐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좋은 콘텐츠를 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첫 출발을 그야말로 미미한 힘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여기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갈 겁니다. 예. 아니 뭐 저기 조합운동이 공돈도 아니고 예. 이걸 갖다가 그냥 삐까번쩍하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게 막 마구마구 써가지고 텔레비 뉴스 비슷하게 만들었다가 내일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가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갑니다. 네. 조합원 숫자도 연동해 가면서 예.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브라이어티 쇼를 보여줬다면은 예. 또 이제 한 달의 시험 방송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좀 개편이 되면은 예. 뉴스를 보다 더 강화하고 예.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러한 뉴스를 TV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 나가면서 예. 한 발짝 나아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은 물론 이제 일단 품질을 내놓으면은 예.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예.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예. 처음에 심어서 묘목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면서 열매가 안 열린다고 네. 그렇게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질책도 좋지만은 질책에는 애정을 담아서 예. 그리고 이 작은 묘목이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네. 커다란 묘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와 애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들을 때 예. 또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예. 그때 거의 훈련소에서 항상 MBC FM을 틀었거든요. 네. 거의 매일같이 틀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네.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아르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예린 씨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어. 예, 그래서 더 친밀하고 그렇습니다만.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우리 조합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그때부터 또 이름 별을 불러 내 가슴에, 이름 별을 붙여 내 가슴에. 그럼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름표를 달고 계시는 줄 생각하고 이름을,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가입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에 들어오셔가지고 좌측 상단에 조합원 가입하기 클릭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5분이 오 하셨습니다. 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아까 내가 아는 부산 여성도 가입을 하면 내가 아는 모든 부산 여성이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 온천 이동에 우리 이영경님께서 또 이름 정말 좋네. 영경. 예, 이영경.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영경이 중에 안 예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영경이라는 분을 뭐 아는 분은 이제 한 명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예. 김영경이라고 네. 뭐 어디 저기 좀 진보 청년 유니언. 네. 맞죠. 이 김영경 씨는 제가 분이 저보다도 이제 연배가 좀 낮은 편이지만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양반이야말로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 오. 생각을 지난번에 가졌고. 민주통합당이죠. 그때는 청년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됐나? 아니요. 진보당이었나? 나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안 나섰죠. 그래서 청년 비례대표 된 게 김광진 의원이죠. 네. 아니 뭐 김광진 의원도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경 씨만큼 이렇게 진정성 있는 이런 그런 또 이런 그 활동가가 또 뭐 많이 계시겠지만은 김영경 씨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경 씨가 3분이나 계신데 이 3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합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김영경 씨가 아니고 이영경 씨예요. 씨. 왜 자꾸 말을 갖다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이영경 씨를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영경 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영경 씨. 하여튼 여하튼 영경이라는 이름이 정말 영경스럽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그런 선각자로서 이영경님의 이런 귀한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 하계 일동에 우리 김경진 선생 이분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김경진. 네, 김경진 선생. 노원구에 일단 산다는 점은 이건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노원구는 아무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 제가 옛날에 노원구에 살았습니다. 무슨 동에 사셨습니까? 상계동에 살았습니다. 상계동에 사셨고. 예. 아시잖아요. 예. 거기 노원구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행동으로 항상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예. 저는 그 관악산 바로 밑에 관악산이 아니죠. 수락산. 예. 수락산 바로 밑에 살았는데 그 수락산 등산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참 이분 빼뜨릴 뻔했습니다. 염창섭님. 염창섭. 예. 대전 가양일동. 대전. 가양일동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가는 동네, 발전하는 동네. 우리 가양일동의 염창섭 선생님. 대전.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가양동이 있는데 대전에도 그렇습니다. 가양동이 있네요. 염상섭 선생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는데. 문학적 기품과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분 같습니다. 이름 속에서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창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서 우리 오윤희님. 오윤희. 예. 여성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참여하신 이 손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윤희 파이팅! 파이팅! 네. 그리고 문선영님. 문선영. 저희 그 대학 때 동기 같은데 목소리가 참 이뻤어요. 네, 문선영님. 문선영님도 목소리가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가져봤는데 고양시 덕양구 성사일동. 만사가 다 성사될 겁니다. 대충 어느 동네인지 알겠다.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의 성사일동이면. 예, 성사일동. 성사 이동에 또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좋아요. 성사동.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레미님은 일단 이름 먼저 불러주시고 가입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아, 그거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 일단 가입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한 15분 뒤쯤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또 가입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이제 이 합정동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합정역에서 네. 8번 출구를 나오면은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그 푸르지오 아파트를 갖다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역방향으로 착 돌아 나와서 나오면은 예. 이게 건너편에 메세나폴리스라고 아주 큰 주상복합 건물이 있고 예. 홈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기를 지나쳐 그걸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쭉 오다 보면은 예. 옛날 노무현 재단이 있던 예. 건물의 그 뒤쪽에 예. 웰빙 센터 9층에 네. 이제 6층과 9층이죠. 예. 저희 그 국민 TV가 입주를 했는데요. 예. 입주를 하고 나서 쭉 보니까 아까 이제 이 웰빙 센터가 아주 건물이 참 아주 오묘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4층에 가면은 그 옥상이 또 있습니다. 옆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쉼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고, 네.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다들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 6호선 라인이 네. 딱 따지고 보니까 완전히 진보 언론의 메카로 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공동역 그 6호선 공동역 바로 위에 한겨레 신문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오면요. 예. 저 상수동인가? 예. 그쪽에 광장역이죠, 참. 광장역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뉴스타파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그 오른쪽 신천 쪽으로 보면은 고발뉴스, 발뉴스가 또 있어요. 네. 쭉 오다 보면은 저희 국민 TV가 있습니다. 예. 국민 TV에서 조금 더 망원역으로 가면요. 예. 오마이뉴스가 따로 사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 한 200평 정도 되는 그 건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반 가정주택과 한 200평 되는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오연호 대표가 뭐 엊그제 행사를 했나 봐요. 예. 그게 있고요. 예. 그리고 더 가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는 오마이뉴스 본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쫙 오는 프레시안도 어디 있다. 이거 저 합정역 쪽에 있어요. 예, 합정역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보 언론들이 그야말로 6호선 라인을 타고 쫙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기사를 한번 써가지고 네. 그때 아까 그 정문현 이사하고 같이 이제 사청에 가가지고 네. 환담을 나누면서 이걸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 정원 뉴스를 한번 넣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먼저 풀어먹었습니다. 예. 좀 공교롭습니다. 네. 예. 그럼 또 이 6호선이 또 종북 노선이다. 정북노선 정북노선 대출도 하겠네. 6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예. 또 게다가 또 다 이제 일종의 마포거든요. 예. 또 마포에 또 국회의원 두 사람이 모두 다 정북 의원들인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가 수령님의 해방구 뭐 이렇게 또 그 마포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예. 정청래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도 있구나. 노웅래 의원. 예, 노웅래 의원이 노승환 의원 아드님인데 이번에 김한길 의원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했었고 말이죠. MBC 노조위원장 했었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여하간 마포가 아주 잘 나가네요. 예, 아주 마포에 해방구네, 해방구. 공교롭게도 뭐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6호선 라인에 이렇게 즐비하게 됐네요. 한겨레 신문사 공덕역, 광흥창의 뉴스타파 그리고 고발뉴스. 합정역 쪽에 또 아마 막 합정역 쪽에 또 이제 고발뉴스도 뭐 일종의 신촌 라인이니까 네. 또 여기 프레시안 고발뉴스도 저희 국민TV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 역에 또 바로 그 오마이뉴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옆에 망원역에도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의 별관이. 별관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망원역 쪽에. 하여간 뭐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무슨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무슨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뭐 거의 외면받다
보다시피 했는데요. 예. 세계일보가 써서 이제 미디어 다음에서는 한번 톱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 예.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 홀대를 받았다. 홀대를 받았어요? 예. 오호. 그런 이제 얘기가 실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그게 사실 이번에는 국빈 방문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빈 방문도 아닌데 예. 상하야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이런 것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오피셜 뭐 해가지고 무슨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 미국 국무부의 의전장만 나왔어요. 의전장만. 물론 실무 방문을 할 때는 의전장만 나오는 것이 관례라고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미국의 우방들 중에서 결코 낮은 지위는 아닙니다. 예. 미국 국민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선 치더라도 적어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 동북아를 경쟁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한국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위상으로 올라섰는데,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 아닙니까? 예. 아예 가면은 좀 대접이라도 삐까뻔쩍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달랑 어전장 하나 보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 측 영지인사 어전장 한 명만 나오고 전부 우리 측 사람만 나왔어요. 저기 주한미국 대사,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 뉴욕 총영사, 뉴욕 한인회장,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 미국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전부터 뭐 일종의 반미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고 그 꼴같지 않은 나라에서 뭐 대통령까지 반미야 이런 식의 시각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홀대를 받았다. 네.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또 이명박이 갔을 때도 뭐 거의 별로 대접을 잘 못 받았고요. 네. 제일 대접을 잘 받은 분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순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게 참, 아니, 이제 저는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체면 문제고, 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찾아보기 힘든 점이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근혜가 뭐 한복을 몇 번 갈아입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어두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거기 가서 홀대 받은 게 우리가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즐거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는 건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니 미국의 노기를 건들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덮고 가는 이런 행태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상에 이런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챙겨줍니까? 우리 자신 아니고서야 누가 챙기겠어요. 지금 미국의 글로벌 호구가 한국입니다. 예. 그거는 거꾸로 우리가 튕기면은 그게 미국은 사실 그 군사 관련 산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예. 무기 팔아가지고 그냥 연명하는 나라라고까지 그런 비아냥까지 받는 나라입니다. 예. 그럼 무기를 사줘야 되는데 예. 미제 무기를 지금 가장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른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한 번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호구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큰 고객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소리 세우고 어차피 사주는 무기 좀 대접받으면서
가도 전천을 마당에 네. 이런 식으로 홀대를 받는다면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니들 못하는 놈들이야 도대체. 니들 맨날 한국에 무기나 팔아먹고 하면서 말이야. 물주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네. 그저 그냥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될 만한 기사는 그냥 꽁꽁 숨기고 뭐가 어떻고 뭐 네티즌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한복이 어떻다는 둥 엠벼 아이고 그런 기사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전반적인 논조 자체가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무엇보다도 일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 혹은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느냐 마련하지 않느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 속에서 실종될 수 있는 우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방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알리지 말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 알렸을지는 뭐 우리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럼 다행이고 예.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은 뭐 전혀 미국의 입장에 질질질질 끌려만 가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타결을 하면은 북한을 도와주는데 미국은 싹 빠지고 예? 우리가 덤태기를 몽땅 뒤집어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 언론들이 말이죠. 이 기사를 냈을 때,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독자들이 꼭 유익한 기사일까? 이런 관점으로 쓴다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기사들만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독자가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자기 프린터로 뽑지. 뭐 그걸 윤전기까지 돌려가면서 여러 부를 찍어 혼자만 보시면 되는 신문을 말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 혼자만 보는 신문이 예. 알고 보면은 바로 국정원의 보고서입니다. 예. 네,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사람들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심지어는 언론가에서는 각 언론사들을 마크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니 심지어 저를 마크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마크한다는 게 뭐 어떤 감시하고 이런 게 그런 아니라 아니고. 딱 만나서 좀 돌아가는 정보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하면 뭐 그 환담을 나누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양반은 또 차 한잔 사주고 뭐 그렇게 해서 대화 나누는 뭐 친한 그것도 일종의 사이였어요. 정보 수집이긴 한데. 그럼 진짜 그때는 국정원이 뭐 무섭거나 경계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라 전혀 아니었죠. 정말 아이고 국가를 위해 참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야 이건 뭐 무슨 알바로 바뀌니 정권 바뀌었다고. 알바. 근데 이제 그때 국정원의 그 직원들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신문 기자들하고 자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 아니냐. 니들도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도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다음에 기사를 쓰는 것도 똑같대요. 다만 신문은 그거를 광고를 싣고 팔아먹기 위해서 독자들을 상대로 발행하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거 그럴듯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특정 경쟁을 하듯이 이 국정원 신문사에서도 요원들 간에 특정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던 사실을 먼저 터뜨려서 보고를 하면은 점수를 잘 받고 뭐 특정하면 뭐 특정 상황을 주는데 뭐 국정원에서는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신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국정원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이 읽음으로써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신문은 아니 거기에 광고를 갖다가 게재를 하고 독자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구독료 받고 주는 게 결국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독자들을 바라보는 음. 그런 신문을 만들겠다는 건데 요즘 신문들 보면은 독자들은 캐무시하고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을 위한 헌정 신문을 만드는 게 아니냐. 뭐 특정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다가 뭐 옷을 갖다가 몇 번 갈아입었다는 이딴 식으로. 아니 국민일보. 국민일보였어요? 네. 편집국장 지금 누구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에 있는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와 함께하는 서영석 김. 아니 난 그게 국민일보인지 몰랐어요. 요즘 워낙 신문을. 이것도 우리 서영석 이사가 국민일보 있을 때는 그렇게 막가는 질문 아니었지. 뭐 지금은 편집국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예. 자기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야. 국민일보였어? 예. 내가 하필이면 또 국민일보야. 네, 그런 식의 박비어 첨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국민일보 독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그런 식의 기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일단 회장님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처남이신 조민재 회장님이시고. 조민재가 그렇죠.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못 되고 회장으로 물러났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김성기 사장님. 예.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이름이. 어이구. 우리 편집국장이 김경호 편집국장이시네. 김경호 편집국장이에요? 기자협회장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기자협회장이셨고, 또, 우리 조민재 회장님 비서실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나름대로 편집국장의 판단이 있어서 했겠지만은. 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거 하시려고 편집국장 되시면 안 되지. 이게 이제 판단은 뭐 똑같은 그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북핵 문제 이런 걸 하느니 차라리 다른 식으로 가자. 그런 뭐 지지에 그런 지지에서 이제 일면 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에서 한복 3번 입는다. 그게 무슨 일면 톱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지에서 했겠지만 좀 심했다 이런 얘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노조가 존재를 한다면은 공정 보도위원회에서 분명히 일면 톱으로 쓸 기사입니다. 네. 어떻게 박근혜 한복을 일면 톱으로 쓰느냐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편집 방향. 또 회사의 소유 구조에 반기를 들고 항거하신 분이 바로 조상훈 전 위원장이시고 이 양반이 지금 우리 국민TV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네. 예, 그런 신문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그런 신문은 안 만든다. 그런 언론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국민TV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여기를 뒷받침하겠습니까? 삼성이 하겠어요? 현대자동차가 하겠어요? 자,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성원이 모여서 이렇게 권력에게 가장 유효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TV 하나쯤 우리가 가져도 될 만한 국민입니다. 예. 국민TV가 감히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자, 우리 노래 하나 들으면서 또 이름 불러주게 하면 노래 한번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갤럭시 익스프레스라고 아주 훌륭한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하는 그런 앨범에 참여를 했는데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앞부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갈매기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나서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나갑니다.
참 이 노래 좋네요. 오늘의 그 감각에 맞게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부산 갈매기 불렀을 때는 이 또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있는 때면은 항상 이 노래가 불렸죠. 네. 해태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 때는 또 목포의 눈물이 이렇게 또 불려지고 또 한화 이글스는 대전이 연고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 블루스를 부르는데 아니 대전 블루스를 부를 기회를 잘 안 줘서 왜요? 요즘 한화가 아주 너무 성적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래, 요즘 한화- 하나가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한화 그 팬들이 그 부처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너무 지니까 부처님의 심정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왜들 그래? 아니 LG는 말이에요. 예, 그 LG는 10년째 가을 야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LG 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전 프로야구 아직도 하고 있는지. 저는 롯데 팬이었는데. 예. 이제 요즘. 바꾸셔야 되겠네. 뭐 또 창원 출신 아니십니까? 저요? 예. 창원 아닙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어쨌든 뭐 경남 하면은 또 창원에도 뭐 하나 생긴다고 그러더니 생겼어요? 나왔죠. 김경문 감독. 넥센이 아니라 뭐였지? 이게 죄송합니다. 이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관심을 요즘에 안 갖다 보니까 프로야구 관심 끊은 지 한 5년 된 것 같다. 그렇군요. 프로야구. 예. 하여튼 뭐 요즘에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재밌다는 얘기만 NC. NC 소프트. 예, NC 소프트. 저 게임 만드는 회사.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창원에 프로야구 구단을 하나 창단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예. NC 소프트는 뭐 자금력은 탄탄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또한 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이?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로 보겠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이. 5가 아니고 5층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네. 자, 어떤 식구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현. 네. 부산 수영구 망미 일동에 사시는 분인데 예. 어린이입니다. 물론 본인이 하진 않고 네. 부모님이 또 이렇게 따님의 이름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지현 어린이. 박지현 어린이 예. 장래가 촉망됩니다. 촉망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산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부산시장. 네. 박지현. 예비시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멋집니다. 멋집니다. 예. 백설공주. 네. 또 부산의 부산 출신 여성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별로 한 분도 없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현 양은 아마 부산시장이 될까 아니면 미스코리아에 나갈까 막 그걸 갖고 고민하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장을 당연히 해야죠. 네. 미스코리아 출신 부산시장도 괜찮겠네요. 네. 예. 자, 박지현 씨 고맙습니다. 네. 장석규님. 규님. 규. 네. 파주 문산에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파주 문산 하면 또 헤이리가 있습니다. 헤이리? 예. 헤이리가 헤이리라고 예. 거기에 가면은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예. 빵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빵집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 방송 끝나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알려주진 마시고 예. 빵을 좀 사오시죠. 이게 헤이리까지 가서 사와야 돼.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빵을 먹고 싶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파주 문산에 예. 성함이 장석규님. 장석규님. 예. 반갑습니다. 그 빵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여간 류재은 빵집이 있었는데 류재은. 우리 장석규님 정말 문산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 북핵 위기 때문에 예. 일산, 문산 이쪽에 땅값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니 근데 이 나라의 그 보수들이 무슨 안보 문제에는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전쟁이 안 나는 게 그 안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무슨 자기 안방에 포탄이 날아들도록 상황을 만드는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을 갖다 앉혀놓고 말이죠. 얘네들이 안보 전문가다. 도대체 이게 안보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대체. 보이는 거죠. 예. 하여간 우리 문산의 평화가 도래해서 문산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장석규님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문산에 살게 될 겁니다. 그 문산을 만들기 위해 평화의 도시 문산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신 장석규님의 선택 분명히 역사에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타는 사무실 우리 황양문님, 양문님, 양문. 이 가까운 데에 계시네. 오. 망원동. 망원동. 망원동에 계십니다. 오. 불타는 사무실이라면 뭐 예를 들면 거기가 이제 고깃집이거나 혹은 뭐 하여튼 너무 영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많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사무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실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황양문님 너무 양문 이름도 좋네요. 양문. 예. 양문 냉장고. 문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된다는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멘트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적이지 좀 빨아줘도 않네요. 이 실력이 안 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난 이상해. 빠른 데는 조금 좀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수적인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 빠는 건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우리 사장님을 내가 거의 뭐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뭐 홍보 스팟 이런 거 만들 때 말이죠. 이게 좀 설득력 있게 빨아줘도 좀 설득력 있게. 뭐 문이 두 개다 이런 건 전혀 설득력이 없구만. 그분들은 자기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황양무님 지금 하시는 일 대박 날 거라고 대박 확신하는 날 바입니다. 네. 그리고 권태웅님. 권태웅. 권태웅님. 권태웅님. 예, 아마 웅은 영웅 할 때 웅자가 될 거고 큰 영웅으로 비약하실 우리 권태웅님 감사합니다. 상계 5동에 살고 계시네요. 벽산 아파트. 벽산 아파트에 아주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이 전세 사시면 안 되는데. 안 되지. 예. 빨아주기 뭐 아주 고수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박창범님. 우리 청주. 흥덕구. 사직이동에. 사직이동. 박창덕. 박창범님. 예. 이 청주가 또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교육의 풍모, 교양의 풍모가 넘치신 우리 박창범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용인수지 성복동에 이나라님. 이나라의 희망이. 이나라. 예. 이름 좋네요. 이나라의 희망이세요, 우리 이나라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케빈정님. 케빈정. 예. 이거 완전 좀 미국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케빈정님이, 해외 교포신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예, 거기서 이번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케빈정님. 예. 호주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호주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죠. 왜 훌륭한 나라냐면은요. 예. 정치적 망명을 잘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요. 예. 호주로 정치적 망명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하면은 일단 기본 5년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요. 이게 절대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호주 망명을 한번 고려한 적이 있죠. 예. 네. 그래요. 하여튼 망명 받아준다고 호주가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분께 감동이 될까요? 우리 케빈정님. 훌륭하십니다. 역시 난 안 돼. 예. 난 안 돼. 호주는 많인이 또 이제 추앙하는 그런 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죠. 예. 3대 미항 중에 하나가 시드니인가요? 예. 이 빨아준다는 말은 제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우리 김미양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추앙한다, 찬양한다, 숭배한다 이렇게 앞으로 바꾸도록 숭배한다. 숭배한다. 추앙한다. 예. 찬양한다. 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합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도 빨아줄 건가요? 죄송합니다. 써주시는 원문을 그대로 읽느라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하여간 그러면 밟습니다. 예. 하여간 예, 그래요. NC 다이노스라고 하네요. 다이노스. NC 다이노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조합원 가입 계속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너무 좋네, 반응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그때그때 가입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네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도 있는 것 같은데. 김춘수. 맞아요. 이름 불러주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시간에 가입을 해주신 정태일, 조영우, 전필수, 박우리, 심원보, 윤연화, 염창섭, 이영경, 김경진, 오윤희, 문선영, 박지현, 장석규, 황양문, 권태웅, 박창범, 이나라, 케빈정 조합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기 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말이죠. 네. 하여간 뭐 누가 먼저 말을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설전이 있었다고 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뭐 누가 먼저 말을 할 것이냐? 그 이제 통상 당 대표 그다음 서열이 이제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들은 대개 이제 득표 순으로 하죠. 그러면 네. 신경민 최고위원이 아마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신경민 최고위원은 초선이죠. 뭐 나이는 뭐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환갑 되셨죠. 네. 근데 뭐 정치권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뭐 나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렇죠. 짬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네. 당대표 최고위원 순으로 가야 되는데 네. 당대표 다음에 원내대표를 한단 말이죠. 그거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일부 최고위원이 문제 삼았다. 뭐 이런 또 내용이 있었고. 일부는 또 누구야? 또 이건 그렇게 익명으로 나왔고요. 또 수준답게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파주 도라산역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원식이 형, 우원식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놓고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뭐 나는 원식이 형이 맞다고 봐요. 이게 뭐 어떻게 이념적인 문제야. 남북 평화를 위해서 도라산역에서 하면 또 어때? 조경태 씨는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쓸데없는 걸 갖고. 근데 지금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조중동을 보는 그 국회의원들이 참 문제긴 해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박근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마치 야당이 사는 것처럼. 예. 그게 말하자면 황우여나 그 이양구가 아이고 김한길 체제 정말 반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반길 리가 있겠습니까? 네. 반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김한길 체제라면은 우리가 영원히 1등하고 쟤들 영원히 2등 시키는데 정말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념 문제를 갖고 따지는 것도 그런 그들이 농간에 넘어가는 거죠. 도라산역에서 최고위원회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쉽게 얘기해서 빨갱이 소리 들을 테니까 거기 사지 말자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이념적인 접근이야. 접근은 말을 해도 말이야. 예. 아니, 조경태 형이 좀 삐딱선을 타 보면은. 아이고 그냥 그 형은 내가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서 맨날 그 강영석한테 씹히고 뭐 그랬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 뭐 저 최고위원 됐으니까 잘 하시길 바라는데 여간 뭐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보내는 시선이 뭐 그리 곱지 않다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이해는 한다선 칩니다만은 예.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야당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끽 해봤자 어디 가가지고 최고위원을 했다 해가지고 사진기사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참나. 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서영석 이사와 함께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즘 좀 소프트하게 가죠. 네. 뭐 사실 제가 보는 시각이 뭐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또 까놓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당분간은. 예. 그래서 또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유 서영석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입하는다 소리 할까 봐서 입을 꽉 다물고 짝을 채우고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안철수가 100배 낫지. 100배야? 100배. 10,000배 낫지. 한 42만 7천 배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예.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꿈꾸는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가입하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뵐 겁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